제가 부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책의 주인공은 현재의 삶에 쉽게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현재에 만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채 안주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는 쉽게 만족하는 사람이었고 책의 기준에 따르면 부자가 되기엔 아직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부자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부를 이룬 작가가 어떻게 살아야 부자가 되는지 묻는 아들에게 쓴 책입니다. 딱딱한 글이 아닌 부의 정원사라는 등장인물이 주인공으로 정원을 가꾸는 한 남자가 다른 한 아이인 지미를 만나서 가르침을 주는 형식으로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금수저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 책을 보며 부자의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의 말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었어요. 앞서서 제가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는 저는 쉽게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으로 현재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부를 이룬 정원사는 지미라는 아이와 대화를 나눕니다. 지미는 어느 날 정원사를 찾아와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정원사는 말하죠. 너는 젊고 야심이 있으니까 너 나이에 불안정한 건 좋은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가능성보다 훨씬 못하게 살고 있지. 그들은 성취의 기쁨을 잘 알지 못해. 너가 지금 불만족스러운 건 좋은 일이야. 그게 널 각성시켜 줄 거야.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드는 연료가 될 거야. 정원사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처럼 여기는 지미가 절대 만족하지 않았으면 해. 계속해서 성취의 전율을 알고 자신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채로 안주하길 바라지 않아.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타협한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할 노력이 주는 자부심을 느끼길 바라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인생의 주요 목적은 행복이라고 계속 되풀이해 말했다. 그들은 내게 물었다. 과연 자네가 언제 만족할까? 자네에게 충분한 게 있기는 할까? 왜 그렇게 많이 일하는 건가? 자네 그 돈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건가? 정말로 공동묘지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인가? 정원사인 나에겐 야망이 있었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는 그 한계 지점에서 살아가고자 했다. 나는 삶의 자유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 잠재력을 몽땅 사용했다. 인간의 불만족으로부터 최고의 진보가 일어난다 라는 말을 믿는다. 지미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불만족스럽다는 의미이고 불만족은 진보의 첫 번째 조건이다.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안주하는 일에서 멀어질 때 희망이 존재한다. 오늘 생각해볼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현재 불만족스러움, 안절부절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나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신랑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나서 현재의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작년에 자신이 목표했던 것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달렸다면 지금은 그 열정이 식어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주기보다는 그래 그럼 속도를 늦춰가는 것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책 속의 정원사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자녀 양육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고 노력이 주는 자부심을 최대한으로 느끼고 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부의 정원사는 50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추후에 수상스키 임대를 하거나 낚시터를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언젠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제정신을 유지시켜주는 작은 거짓말이었다. 그 꿈에 대해서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무너질 것이었다. 그래서 못해 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언젠가로 그 일을 미뤘다. 꿈에 대해 못해 라고 말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영리하게도 언젠간 그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한다. 언젠가는 당장의 불평과 변화에 대한 불안을 피하는 핑계다. 언젠가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꿈을 가지고 있나요? 저도 꾸물거리고 있는 도전이 있더라고요. 바로 인스타그램인데요. 언젠가 해야지, 곧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몇 개월 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아직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번 주나 이번 달 내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오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5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의 정원사는 5년간의 계획은 삶을 크게 변화시킨다고 지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미는 어리둥절했다. 왜 5년인가요? 변화는 정말 세심히 봐야 눈에 띄지. 참나무는 5년쯤 지나야 5m가 넘게 자라. 사람들은 짧은 시간 안에 참나무가 크게 자라길
바라지만 가치 있는 보상, 숙련된 기술은 몇 해에 걸쳐 생겨나는 거란다 라고 정원사가 말했다. 내가 발견한 건 5년마다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난 5년마다 개혁 기간 혹은 목적을 가지고 삶을 계획하는 법을 배웠어. 5년은 현재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먼 미래야. 모든 걸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할 만큼 충분히 길고 견뎌내기에는 충분히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1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한다. 반면 자신이 10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5년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저도 이 말을 믿게 되었는데요. 저도 직접 경험했거든요. 신랑이랑 같이 살면서 초창기에 했던 조금 유치한 행동이 있어요. 목표를 종이에 크게 써서 집 현관문에 붙인 거였는데요. 물론 돈에 대한 목표였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놀러와서 그 목표 쓴 것을 볼 때 약간 부끄럽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삶은 진짜 많이 변했어요. 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신랑과 함께 경제 서적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4년간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거든요. 저도 평범한 사람인데 인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5년 목표를 세우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5년마다 늘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원치 않는 상황을 즉시 바꿀 수는 없지만 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약간 방향을 트는 것으로 목적지가 결정된다. 여러분도 오늘 5년 후의 목표를 생각해보면 인생의 방향을 조금 틀어보는 것 어떠세요? 조금의 방향 변경으로 목적지는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돈에 관련한 목표도 꼭 함께 세워보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를 원하지만 돈에 대한 욕구는 다른 많은 욕구와 경쟁하며 부를 이루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자들은 목표를 좁히고 시간과 노력을 그 방향으로만 씁니다. 즉,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두뇌 회로가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방향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하루 중 또는 일주일 중에 언제가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나요? 정답이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부를 이룬 정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너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명확히 하느라 사용한 시간이다. 이러한 시간들이 다른 시간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원사에게 배우고 있던 지민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가장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매일 밤 혼자 앉아서 가장 멋진 미래가 뭘지 생각하고 꿈꾸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합니다. 하루에는 나머지 다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보석이 늘 하나씩 존재하기 마련이다. 내게는 매일같이 치르는 의뢰가 꾸준히 생산성을 유지시켜 주었다. 내 목표를 환기시켜주는 정신수양 시간을 가졌다. 결국 생산적인 시간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시간들도 질적인 향상을 이루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하루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도 좋으니까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부의 정원사는 죽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다. 좋은 질문을 하고 매일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이끌어줄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지민은 질문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제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성공의 습관을 만들어라. 먼저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다. 내 경제적 성공을 이끈 가장 큰 힘을 꼽으라면 습관이다 라고 정원사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글쓰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20대 초까지만 해도 장문의 글은 과제 아니면 거의 안 쓰고 살았습니다. 줄글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서부터 내면이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